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공항 민영화 의혹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며 해명했습니다. 민영화는 물론 민간자본 참여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지사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혹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작성한 보고서가 원 지사의 과거 발언과 일치한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기준치의 193배나 되는 고독성 가축 분뇨를 농경지에 대량으로 배출한 양돈장이 적발됐습니다. 역사와 문화를 살리는 도시재생으로 원도심을 살린 프랑스 파리의 사례를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최근 제2공항 민영화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되면서 도민사회가 술렁거리고 있는데요. 원희룡 지사가 사실무근이라며 민영화는 물론 민간자본 참여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회견을 자청한 원희룡 지사는 제2공항은 국고재정 투입을 전제로 한 사업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입지 발표 당시부터 정부가 4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고 제주도의 입장 역시 공항 기본시설에 국고를 투입하지 않고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는 것은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특정 기업과 접촉한 적도 없다며 근거 없는 의혹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2공항 기본시설과 관련해서 민자를 유치하거나 민자를 참여시키거나 운영권을 민간에 넘기거나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조차 하지 않을 것이며 확고한 반대의 입장입니다. 원 지사는 입지 발표 이전에 민자 유치를 거론한 것은 정부의 재정 투입을 압박하기 위한 발언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공항 기본시설이 아닌 공항 복합도시 이른바 에어시티 조성 사업에는 민자 유치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주민 그리고 제주도민들의 이익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는 그런 원칙 하에서 제주도가 최대한 공영 개발을 위주로 하고 여기에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얼마든지 국내외의 민자까지도 저희들이 방안을 열고 검토를 할 수 있다. 원희룡 지사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논의가 늦어지고 있지만 공항만 짓고 끝나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주변 지역 종합개발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이처럼 원희룡 지사와 국토부가 여러 차례 해명했는데도 제2공항 민영화 의혹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계속해서 김찬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제주도가 공항 입지 선정 발표 전 내놓은 도민 토론회 자료집. 최근 현대건설이 작성한 것으로 드러난 제2공항 민자 추진 검토 보고서와 비교해봤습니다. 숙박시설과 쇼핑몰, 면세점 추진 등 공항 주변 개발 계획 내용에 별 차이가 없습니다. 특수 목적법인을 설립해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보고서 내용은 원희룡 지사가 그동안 밝혀온 공공주도 에어시티 구상을 떠올리게 합니다. 특히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면 공사기간을 2년 앞당길 수 있다는 현대건설 보고서의 내용은 제2공항 완공 시기를 2년 앞당기겠다는 원희룡 지사의 발언과 일치합니다. 지역 내에서의 서로 왈가왈부하는 것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는 것은 없는 걸 전제로 할 때 우리가 한 2년 정도는 당겨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국토교통부가 현대건설과 직접 접촉한 적은 없다면서도 일부 기업이 민간 투자를 검토한다는 사실은 보고받은 적이 있다며 시인한 것도 의혹을 키우는 대목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원 지사가 마을별 설명회에서도 에어시티의 대기업 유치를 거론했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공항 발표나자마자 그렇게 마을에 와서 당당하게 그런 대기업 참여의 투자 방식을 얘기할 때는 그런 게 깔려있지 않았나 당연히 저희들은 의심이 드는 거고요. 제주도와 국토부는 의혹을 거듭 부인하고 있지만 야당은 대기업의 사회 간접 자본 나눠먹기가 본격화됐다며 공세에 나서고 있어 국정감사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서귀포시 예래 휴양형주거단지 토지주들이 지난 5월 개정된 제주특별법의 유원지 특례 조항이 무효라며 제기한 헌법 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특별법이 개정된 뒤 공사가 재개되는 등 실질적인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토지주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볼 수 없어 소송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토지주인 강모 씨는 대법원의 무효 판결에도 특별법을 개정한 것은 재산권과 환경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지난달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독성이 높은 가축 분뇨는 반드시 전문 처리 시설을 통해서만 버려야 하는데요. 오염물질이 기준치의 최고 200배 가까이 많은 가축 분뇨를 농경지에 버린 양돈업자가 적발됐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산간 지역의 농경지. 넓고 시커먼 웅덩이가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웅덩이 안에는 가축 분뇨가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인근 양돈장 주인인 78살 조모 씨가 이곳에 웅덩이 3곳을 파놓고 고못으로 연결해 지난해 말부터 6개월 동안 가축 분뇨를 버린 겁니다. 조 씨가 이처럼 양돈장 옆 농경지 등에 불법 배출한 가축 분뇨는 2,000톤이 넘습니다. 가축 분뇨는 웅덩이에서 넘쳐 근처의 저류지까지 흘러가기도 했습니다. 무단 방류한 가축 분뇨를 분석한 결과 BOD, 즉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은 기준치의 최고 118배, 부유물질은 최고 193배나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농장은 지난해에도 가축 분뇨를 2차례나 불법 배출했다 허가가 취소됐지만 영농법인과 계약을 맺고 돼지 1,200마리를 사육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 지질과 제주 환경 특성상 그 환경 오염이 그 지하수까지도 침투될 가능성이 있어서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양돈장 주인 78살 조모 씨에 대해 가축분뇨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무허가 시설인 줄 알면서도 돼지를 맡긴 영농조합법인 직원 41살 주모 씨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 하수처리장에서 여전히 기준치가 넘는 방류수를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현재 제주 하수처리장의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과 부유물질 농도 총질소 농도가 기준치를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상하수도본부는 지난달보다는 수질이 점차 개선되고 있고 하수처리의 필수 요소인 미생물도 90% 복구돼 다음 달 중순에는 수질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시 재생 사업은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공의 관건은 역사와 문화에 기반한 도시 재생 방식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빛의 도시라 불리는 프랑스 파리. 화려한 조명의 에펠탑이 도시를 상징합니다. 사실 파리는 도시 자체가 거대한 원도심입니다. 가로 12km, 세로 9km의 행정구역을 19세기 때부터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대식 재개발은 금지됐고 보존 건물 반경 500m 안에서는 에어컨 실외기 하나 다는 것도 어렵습니다. C'est important, je pense, d'avoir des racines pour pouvoir se développer après, savoir qui on est, d'où on vient, et surtout transmettre en fait tout le travail de nos prédécesseurs aux générations futures. 지난 2004년 설립된 공익 주식회사 법인인 세마에스트. 이 회사는 도시재생과 경제의 다양성을 지키는 일을 합니다. 상가가 매물로 나오면 세마에스트가 매입 협상에 우선권을 가집니다. 공모를 통해 새로운 운영자를 뽑던지 지역 주민과 협의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유치합니다. 파리 시내 상가의 5%를 매입해 전체적인 임대료를 조정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faisait disparaître les librairies et les maisons d'édition dans le quartier latin. Donc nous avons d'abord intervenu comme, si vous voulez, des médecins de la ville qui perdait son commerce de proximité. 이 같은 제도적 장치는 도시의 작은 상점과 서점까지 특색 있는 문화 콘텐츠를 오랜 시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도시의 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제주 신항 개발 사업이 국가 계획에 반영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 고시한 제3차 전국 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에 2020년까지 제주시 탑동 앞바다에 길이 1.8km 방파제와 선석 5개를 갖춘 항만시설 부지,
21만 제곱미터를 조성하는 제주신항 1단계 개발 사업을 포함시켰습니다. 이번 계획에는 제주항 외항에 선석 2개를 추가하고 서귀포항에 방파제 110m를 설치하는 도내 항만 재개발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태풍과 지진 등 재난을 체험하고 행동 요령을 배울 수 있는 국민안전체험관이 제주에 들어섭니다. 국민안전처는 2020년까지 제주를 비롯한 8개 지역에 안전체험관을 건립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제주체험관에는 120억 원이 투입되며 섬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해 태풍과 선박, 풍수해 사고 등을 포함한 체험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제주경실련은 오늘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옛 방송통신대 건물 철거 계획은 예산 낭비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은 제주도가 안전진단에서 D등급이 나왔다며 철거를 추진하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안전진단을 맡긴 결과 유지보수가 가능하다는 C등급이 나왔다며 제3의 기관의 안전진단을 다시 맡기라고 요구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